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요즘 우리 국내 정치 관련해서 평론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국제 정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할 그런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대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권력 암투에 내몰린 시진핑이 돌파구로 대만 침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 정말 뭐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심각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팬데믹에 대한 심판론 시동 거는 미국이죠. 목표는 바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희한한 일이죠. 코로나19.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중국이 고의로 퍼뜨린 거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주장을 할 때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CNN 이런 데서는 전부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시대가 되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NN 이런 아주 주류 언론들이 중국이 코로나19를 고의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월 29일 현재 시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임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는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전인 2019년 11월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들의 증상은 독감 등 계절성 질병과 유사했고 우한에서 질병 최초 사례가 확인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관리들은 우한 연구소가 중국군과 연계된 곳으로 중국군이 수년간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입수했는데, 공교롭게도 우한 연구소는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안정성 4등급 실험실로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정보기관도 실험실 유출설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들은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증거들이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증거들도 있다 라면서 중국은 그 어떤 쪽에서도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돼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증거들이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중국이 고의로 만들어서 고의로 퍼뜨렸다라는 한 방향.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은 중국이 고의로 만들었는데 일단 중국군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유출되었다라는 거. 어쨌든 중국군이 고의로 만든 것은 두 가지 다 일치하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영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아니 이거는 뭐 페이크 뉴스야 라고 했던 주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계속 연일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메인스트림의 태세 전환 도대체 왜 이럴까? 바로 미국이 지금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 중공 정권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WHO에서 발표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예요. 1억 7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353만 명. 미국 3,33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중에서 59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로. 6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은. 지금 인도 완전히 지금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2,790만 명이 감염되었고 32만 6천 명. 브라질 46만 1천 명이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게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요. 또 더군다나 토사구팽, 즉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시진핑과 손을 잡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냥개를 삶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진핑이 내년에 지금 다시
연임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올 가을에 그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5년 더 가나 10년 더 가나 이를테면 종신집권 하나 이게 올 하반기에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시진핑은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 정부하고 딱 코드가 맞아 있는 이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들이 지금 일제히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이 비리를 터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공작뿐만 아니고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계파를 흔드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일단 뭐 민심은 천심이니까. 그래서 민심을 흔들겠다. 저놈들은 부패한 놈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와 에포크 타임즈가 연이어 보도를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경제 책사이자 핵심 최측근 중 하나인 류호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의 아들이 세운 투자 회사가 알리바바 그룹의 라이벌인 징둥닷컴 계열사들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류호의 아들 류태나는 아버지가 2018년 5월 부총리에 임명된 직후 관련 법에 따라 자신의 회사 스카이쿠스의 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자문역으로 회사 경영을 계속 이어오며 5년간 100억 위안, 즉 1조 7,500억 원 규모의 성장을 일궈냈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주력으로 투자한 사업들은 알리바바 그룹과 겹치며 회사 성장이 이어지던 시기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을 제재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알리바바 그룹은 제재하는 데 앞장섰던 중국 공산당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유태난의 아버지 유허가 주임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고 이슈가 불거지자 최근 류허가 아들과 관련된 이슈로 실세했으며 주요 직위에서 후추나 부총리로 대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서둘러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류허에 대한 공격은 시진핑의 경제정책이 측근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측근들의 부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진핑은 물론 그 측근들을 흔들므로써 내년 20차 당대회에 앞서 올가을 19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공작으로 풀이된다. 장쩌민 계열의 알리바바, 즉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는 장쩌민하고 그 계열하고 좀 친했다라는 게 아주 중론이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를 뭐 쥐잡듯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알리바바와 경쟁 구도는 아니었고 그냥 비슷한 업종을 하는 듣보잡, 그러니까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경제 담당 최고 수장인 류허의 아들이 거기에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자문역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 그 회사가 이름도 듣지도 못한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겁니다. 바로 알리바바를 때리잡으면서. 알리바바는 시진핑 계열로서는 반대파, 즉 장쩌민 계열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있다. 또는 장쩌민 계열의 부를 축적해주고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장쩌민 계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배를 불렸다. 그래서 이 에포크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기사를 보면 결국 이 시진핑 계열 저 측근들은 인민들의 이 생활 향상, 인민 생활 향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이 중국이 아비 교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저놈들은 자기 배만 불렸다라는 도덕성 타격 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지금 미영을 비롯한 이런 전 세계에서 중국의 코로나 고의 제작 유출설, 그리고 이제 안에서는 시진핑과 다른 장쩌민계에서 시진핑을 흔드는 이 외우 내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 과거에 뭔가 좀 이 국내 정세가 어지럽다 그러면 북풍 공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일 공작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뭉치자. 야,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러냐? 이 토착 외구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적인 정치 문제가 터지면 대만하고의 관계를 띄워가지고 이 이른바 대풍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강경파죠.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이 이런 포문을 엽니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섬 상공으로 날아오기 일보 직전 상황이다.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대만 지역의 군사정세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대만 완전 멸망시켜 싹 쓸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4월 21일 날 인민대학교 스인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다.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장난을 하는 격이다. 이게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예요. 야, 니들 불장난 하지 마. 이 불장난을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인들에게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외교부의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이 또 역시 한국과 미국에게 불장난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해줬죠. 그래서 아마 왕이가 이 단어를 꺼내다 보니까 그 워딩을 대변인도 계속 이어서 이제 쓰나 봅니다. 그래서 불장난하지 마라 라고 미국인들에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 미국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하고 아주 밀접하고 정말 친숙하게 갈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호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제 니들 어떡할래? 트럼프 미국 까불다가 너 이제 다 죽었어 이 자식들아 라고 호주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중국 이제 채광석이 완전히 그냥 가격이 폭등하니까 지금 호주에게 채광석 때문에 굉장히 굽신거리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세상만사 새옹지마죠. 그 호주에게 니들 이제 어떡할래?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채광 생산해야 되니까 지네들 채광석 별로 없으니까, 호주가 전 세계에서 채광석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니까 호주에게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양안 군사 긴장도 역대 최고치다. 당장 전쟁이 나도 안 이상하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 양안 아카데미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범위에서 현재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위험 지수는 7.21에 달하는데, 이는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 초대 대만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의 위험 지수인 6.70보다 더 높은 것으로 현재 양안 상태는 전쟁 직전의 상황 것으로 진단한다. 중국 양안 아카데미, 이거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관영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낸 겁니다. 자, 국공내전 해가지고 국민당 정부인 장제스 주석이 이제 뭐 이 박물관에 있는 막 보물도 싹쓸이 해가지고 대만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 중공이 능력이 되었으면 이 지네들도 배를 타고 쫓아와서 그냥 대만을 일시에 휩쓸려 버렸을 텐데 그 바다를 건널 능력이 안 되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중공군이 이 국민당군을 쫓아와서 뒤로 쫓아와서 계속 이 대만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 전쟁 위험 지수가 플러스 10을 맥시멈으로 보고 마이너스 10을 미니멈으로 봤을 때 플러스 6.7이었다 이거예요.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대만 건너왔을 그 시점, 바로 중공군이 뒤통수를 치려고 쫓아오던 그 시점이 6.70인데 지금 그보다 더 높은 7.21이다 이거예요. 언제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에 내려꽂히고 중국 전투기가 대만을 폭격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한 겁니다. 놀라운 통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경고를 하죠. 전쟁 일으키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경고를 해나가는데, 자,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3월 9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역을 했는데 당시 태평양 사령관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 대만 침공 역시 이 같은 목표 달성의 수단이다. 중국은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6년이 바로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 되기 전에 인민해방군이 뭔가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100주년 직전에 대만을 칠 거다라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대만에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누구든지 힘으로 태평양의 질서를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중국이 이제 대만 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올해 대만에 대한 통일 이슈와 관련한 더 강력한 압박이 나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특히나 이제 올 가을에 19기 육중전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자 후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내년에 이제 20기 전체 당대회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 가을 시진핑이 5년, 10년 더 가냐 이게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그 즈음에서 대만 관련한 이슈를 크게 띄울 텐데 그게 군사적 침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3대 상황이 있는데 그 이제 대만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중국이 우리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개가 다 이미 진행 중이고 다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만 독립과 국호 변경이에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죠. 그런데 그걸 리퍼블릭 오브 타이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아니라 그냥 대만공화국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대만 여당 내에서 국호 변경 개헌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지금 싱크탱크 또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개헌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면 중국이 때릴 것이다 라는 게 대만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혼자 그 독립선언을 해서 나 우리 독립국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때릴 수 있지만, 그것을 또 국제사회가 정상국가로 인정할 때, 그 국제사회가 정상국가로 인정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인정할 때, 미국이 인정하면 이제 다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했죠. 그리고는 대만에 미국의 군사 고문단을 주둔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미국의 제5 군사 지원 안보 지원 여단이 대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보병, 기갑, 포병, 특수전 할 것 없이 전부 다 분과별로 해서 다 들어가서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그 대만군과 미군이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교리를 갖다가 지금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맹 직전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미국하고 확실하게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전쟁 작전 계획이 생기고 하기 전에 치려면 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중국군의 질적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장비의 대만 판매 승인입니다. 뭐 F-35라든지 이지스 구축함 또는 사드 이런 것들인데, 사드나 F-35는 아직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F-35는 안 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지스를 트럼프 시대에 대만에게 제공했죠. 기술을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마크 41 수직발사관까지도 기술을 다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선을 하나는 넘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중국은 대만을 때린다고 하는데 국호 변경 움직임 있죠. 미국이 지금 군사 고문단 주둔시켜서 대만하고 군사 동맹 체결을 하고 있죠. 다 세 가지 다 중국이 때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대만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대만에게 특수전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선언했어요. 또 어떻게 선언하냐? 자, 대만이 약하니까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면은 특수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토퍼 마이어 미 국방부 저강도 분쟁 특수작전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5월 27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만이 중국을 겨냥한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보 공작이야말로 특수요원이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 될 것이며, 대만의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특수전 담당 차관보가 대만의 대중국 특수전 능력, 정보 조작 능력, 사보타주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다. 그 말은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대만군 특수전 요원들의 능력을 키워줘서 중국을 억제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래서 이 지금 뭐 군사안보 지원여단, 제5 군사안보 지원여단이 대만에 들어가서 특수전부터 시작해서 기갑까지 전부 다 모든 병과가 들어가서 지금 대만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중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 천병으로 특수전의 능력을 삼겠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이 시기에 똑같은 날 이렇게
미 국방부는 중국에게 대한 이 사보타주 실력을 키워주는 그 레슨을 해주겠다라고 선언한 그날 중국은 대함대 상륙함대를 집결해서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난다오인데요. 중국 해군의 0710 상륙함 5척이 하이난다오에 집결해서 올 초부터 입체 상륙작전을 모사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진행 중이다. 25,000톤급 상륙함이에요. 골룬상급. 여기에 500에서 700명 정도의 해병대, 그러니까 뭐 육전대가 타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뭐 3,000명, 4,000명이 상륙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 상륙함, 이런 LST들 바로 대만섬 건너편에서 또 대규모로 모여서 훈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면서 하늘에서는 전투기를 띄워서 대만군 전투기의 가동률을 계속 이제 피로도를 내려서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정말 올 여름 이후에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로 다음 차수까지 집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올 가을 19기 육중전회 직전에 정말로 대만을 때려서 자 위기 상황인데 뭐 지금 정권 교체를 하냐 라는 그런 여론을 몰고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여러 분석들이죠. 그래서 내부 권력 암투 시달리는 이 시진핑이 그 돌파구로 대만 침공 카드를 꺼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흔들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는 부패 문제로 시진핑을 흔들기 시작하고 대만은 독립한다 그러고 자 그래서 대만 대풍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장기 독재의 그 길을 열려고 하는 시진핑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말처럼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이 움직이는 것 북한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대만에서 전쟁 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